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원인이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손에 쥐고 있는 견과류 한 줌에서 시작되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수님 씨는 72살입니다. 건강에 관한 한 꽤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건강 관련 영상을 즐겨보고 무언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수첩에 메모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이 이미 3권째였습니다. 정수님 씨의 하루는 아침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찬장 위 유리병이었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이 섞인 견과류였어요. 2줌을 손바닥 위에 털어쥐고 천천히 씹는 것이 아침 루틴이 된 지 거의 2년이 됐습니다. 심장에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해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3kg 늘었고 공복 혈당이 처음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수님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은 줄였고 과자는 거의 안 먹었고 건강식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견과류 2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두 10알, 아몬드 10알 정도면 열량이 약 200kcal를 훌쩍 넘습니다. 지방 함량도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이라 좋은 지방인 건 맞지만 좋은 지방도 칼로리는 칼로리입니다. 매일 2줌씩 1년 반을 먹었다면 그 열량이 작지 않습니다. 거기에 영양제 바구니가 더해졌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비타민C, 오메가3 2통, 홍삼 진액, 콜라겐 파우더, 마그네슘 캡슐, 고농도 비타민 B까지. 비타민C는 본인이 직접 고른 것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이 권해서 건강방송에서 눈에 띄어서 자녀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다 줘서 하나씩 늘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사이 이상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식사도 하기 전에 구역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화장실을 좀 더 자주 가게 됐고 오후엔 머리가 묵직한 날이 늘었습니다. 정수님 씨는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진 건가 싶어 피로 회복에 좋다는 고농도 비타민 B를 새로 사서 바구니에 얹었습니다. 몸이 안 좋을수록 더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채울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는 것들만 골라서 먹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가지나 되시나요? 하나씩 늘어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친구가 무릎이 좋아졌다고 하면 관절 영양제가 생기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 이야기를 하면 오메가3가 추가됩니다. 자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다 주면 거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가 5-6개가 되는 건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걸 줄이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걸 끊으면 다시 무릎이 아파지는 게 아닐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없다고 하기엔 뭔가 억울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계속 먹게 됩니다. 정수님 씨도 그랬어요. 명절에 아들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손자가 뛰어와 안기는 순간 허리를 살짝 비틀었는지 등 쪽으로 통증이 왔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정수님 씨는 얼른 표정을 정리하고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며 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수님 씨는 소파에 앉아 잠시 혼자 숨을 골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말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애들한테
괜히 걱정만 끼치는 거라고. 명절에 와서 이런 말 꺼내면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님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나아지는 것 같질 않을까? 무언가 빠진 게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60대 관절 통증에 좋은 영양제. 새로운 제품이 여러 개 떴습니다. 그걸 장바구니에 넣으려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6가지를 먹고 있는데 몸이 계속 안 좋다면 혹시 더 먹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정수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마시는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1개를 그냥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와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즙으로 짜서 마시면 섬유질은 빠지고 당만 남습니다. 혈당이 훨씬 빠르게, 훨씬 높이 올라갑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지면서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생각해서 한 컵씩 마셨는데 혈당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진 분들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을 늘리거나 형태를 바꾸다 보면 건강식도 어느 순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좋다는 걸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 직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 반대 방향으로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몸에는 모든 영양소에 생리적 상한선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더 먹을수록 이롭지만 그 선을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내성 상한 섭취량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영양학회와 미국 국립의학원이 각 영양소별로 기준을 정해놓은 수치입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면 영양소가 몸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이 들어오면 내보내거나 저장하거나 다른 무언가와 충돌합니다. 그 결과가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들이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드시는 칼슘제입니다. 그것도 뼈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핵심 미네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칼슘만 충분히 넣는다고 뼈로 가지 않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소장에서 칼슘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기 전에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일부는 혈관벽에 쌓입니다. 일부는 신장에서 결석을 만듭니다. 2011년 영국 의학저널 BMJ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음식이 아닌 보충제 형태로 칼슘을 고용량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오클랜드 대학의 마크 볼랜드 교수팀은 칼슘 보충제의 심혈관계의 영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뼈를 위한 칼슘이 혈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재료만 넣는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받아들이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 드시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에 좋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피부와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루 2000mg이 넘어가면 소장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가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가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설사와 복부 팽만을 유발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그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속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장기 복용 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오래 복용하면 소변으로 수산이라는 물질이 과하게 배출됩니다. 이 수산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루 1000mg 이상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의미 있게 높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수님 씨가 드시던 비타민C는 알약 하나에 1000mg, 하루 2알씩 총 2000mg이었습니다. 아침 속더부룩함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원인을 비타민C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정수님 씨 본인도 포함해서요. 세 번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EPA와 DH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루 3g을 넘어가면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출혈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 오메가3는 산화되기 쉬운 지방산입니다. 보관이 잘못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오히려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늘립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일반 건강유지 목적이라면 하루 1g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2통을 드시고 있다면 한 통으로 줄여도 됩니다. 물론 홍삼, 비타민E처럼 잘 알려진 건강식품도 과다 복용 시 같은 원리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혈압약,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고 비타민E 역시 지용성이라 고용량이 쌓이면 오히려 출혈 경향을 높입니다. 용량을 지키는 한 문제 없지만 많을수록 좋다는 공식은 여기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양제를 함께 먹을 때 생기는 상호작용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각각은 괜찮은 용량이어도 함께 먹으면 달라집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장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씁니다. 동시에 먹으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 먹어야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됩니다.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있으면 각각의 용량이 적어 보여도 합산하면 상한선을 넘기 쉽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받아들이는 대신 처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그 짐을 처리하는 곳이 신장과 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두 기관의 처리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와 동일한 용량이어도 60대, 70대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덜 필요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몸이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을 처리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가능성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이 채널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이야기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반갑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변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도 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정수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 장바구니 앞에서 손을 뗀 이후로 정수님 씨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는 여전히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엔 챙겨 먹으면서도 이걸 먹는 게 맞는 건지 영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알약을 넘기고 나면 배가 벌써 뭔가 꽉 찬 느낌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얘기를 꺼내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먹고 있다고 하면 괜한 잔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뭘 끊으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몸이 나빠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동네 내과에 혈압약 처방을 받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영양제 드시는 게 있으세요? 정수님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핸드폰에 찍어뒀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식탁 바구니에 담긴 영양제들 사진이었어요. 언젠가 뭘 먹고 있는지 기억해 두려고 찍어뒀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비타민C가 하루 2000mg이면 위장 자극이 꽤 됩니다.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신 거 혹시 이거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닌가요? 정수님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고농도 비타민C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침 속이 거슬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벌써 넉 달 전 일이었는데 그동안 그냥 나이 탓, 소화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비타민C는 500mg짜리로 낮추거나 격일로 드세요. 오메가3는 지금 2통을 드시는데 하나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홍삼 진액은 드시는 혈압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잠깐 중단하고 경과를 봐요. 콜라겐 파우더는 식품에 가까워서 당장 문제는 없지만 신장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 재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장 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줄이고 순서를 바꾸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자는 얘기였습니다. 정수님 씨는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였는데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더 좋은 걸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님 씨는 바구니를 비우고 영양제들을 식탁에 한 줄로 늘어놓았습니다. 각 제품의 뒷면을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처음 사면서는 잘 안 읽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용량이 생각보다 높은 게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성분이 두 제품에 들어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칸에 고혈압약 복용 시 의사 상담 후 복용이라고 작게 적혀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걸 읽는 동안 정수님 씨는 왜 진작 이걸 안 읽었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님 씨의 식탁 바구니는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하나,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한 마그네슘 3가지만 남았습니다. 아침 속더부룩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후 머리가 묵직하던 것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알약을 챙기는 시간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3가지만 삼키면 됐습니다. 정수님 씨가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채우려고만 하던 방향을 지금 있는 것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수님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도움이 됐습니다. 영양제를 살 때마다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었어요. 그 사진이 병원에서
의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메모 습관이 정확하게 필요한 순간에 쓰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때로는 그렇게 연결됩니다. 정수님 씨는 그날 처음으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몸이 하는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덜어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몸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것도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이 정답입니다.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 지금 드시는 것들이 어떤 용량인지, 서로 성분이 겹치는 건 없는지,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는 건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언가를 더 보충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원인이 부족이 아니라 과잉에 있다면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을 식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각 제품 뒷면의 일회 섭취량과 영양성분 기준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D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기준치가 100%를 크게 넘는지 보시고 여러 제품을 드신다면 같은 성분이 중복으로 들어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각 영양제 뒷면의 주의사항 칸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약물 복용 시 주의를 요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을 알아채는 것, 그게 오늘 여기서 가져가실 가장 실용적인 것입니다. 더 먹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에 왜 드시는지, 용량이 얼마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시나요? 그 숫자가 적다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다면 이미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방향을 향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내일도 함께 하자는 신호입니다. 이 자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듣고 싶을 때 저도 여기 있을게요.